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빌드업이죠. 네, 이거 지금 빌드업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24일까지는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오늘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 오차범위의 접전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나왔고요. 이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의뢰를 했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이 10%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치면 51%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준석 거가 다 가지는 않겠지만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저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전 해석이 안 됩니다. 어제 에브리 리서치, 예, 거기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이재명 46, 김문수 41.6%, 이준석 8.5%. 네. 그럼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면서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이재명을 꺾는다. 이걸 다 키웠지 않습니까? 한 10개 언론, 수구 언론들이 다 이걸 받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이제 2탄이 오늘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 빌드업을 통하고 또 그 헛된 망상을 또 이제 불어 넣어주는 거죠. 보수 집결을 위해서. 그러한 지금 전형적인 명태균 게이트의 2차, 3차 지금 연이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41%가 내란당을 지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컨셉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수치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작업이 없이는 이 41%라는 수치 자체는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애를 썼을까. 저는 이건 뭐 명태균 입장에서도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가상하다 할 정도로 명태균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위적인 작업이다.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완전 가짜라는 게 제가 계산해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 46%잖아요. 41% 더하면 얼마입니까? 87%죠. 이준석 후보 거까지 더하면 97%죠. 그럼 나머지가 3%만 나와야 되거든요. 부동층이 8%, 3%밖에 안 된다. 근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1%, 황교안 후보 1%, 그다음에 없음 1%, 잘모름이 1%예요. 그러니까 100%가 합치면 101%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합치면 101%예요. 하나로 바뀌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저기 서정욱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한다고 또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들의 이제 정신 세계를 분석하려면 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론조사 최근에 왜 김문수가 부진하느냐면은 보수들이 정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론조사 오면은 편향돼 있고 이러니까 나 그냥 막 응답 안 해버린다. 그래서 김문수가 낮게 나오는 건데 정상적인 민심은 40% 나와야 되는 거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비호 감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50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정치 너무 꼴 보기 싫어 막 보수 나 그냥 투표 안 해버릴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까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여론조사 하필이면 여기서 한국사회 여론평판연구소 여기서 전화 왔다는 건 딱 알아채고 그래요? 여긴 공정한 데야 대답해야겠다. 이럴 리가 있어요? 알아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나무위키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처음 들어봤는데? 질문을 편향적으로 짜는 거가 항목으로 정리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편향적 질문을 해서 설문을 봐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하고 나서 1월달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지지도가 굉장히 튀게 나오는 조사를 몇 번 했었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항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좋네요.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문항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요? 진보의 응답을 스스로 전화를 끊게 만들고 응답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렇군요. 지금 엄청난 보수 가 표집이 이루어졌을 건 뭐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번 조사 계산해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 지난 20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라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10%, 권영국 1%, 황교안 1%, 송진호 0%, 없음 1%, 잘모름 1%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01%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100일이네. 없음 잘못이 나눠져 있는 게다가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 0%도 완전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101점 몇일 겁니다.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이 언론사에서 아무 검증 없이 하고 있는지 매우 수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즉 가장 먼저 한 제도 개선 중에 바로 이런 류의 중요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까운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네.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저는 뿌리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김한매 이 대표 오늘 고소한 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고소가 아니라 고발? 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했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우리 사회를 극렬하게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12.3 내란인데 그 12.3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게 분명하지만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가장 많이 선동한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전광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내란 속에도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전광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했던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에 대한 문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내란 국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저희 그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국민들에게 꼭 우리 애청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전광훈은 내란 선동범인데 내란 속에 윤석열은 왜 안 하냐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워밍업이고요. 저희가 곧바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정말 안겨준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곧. 네. 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왜 여론조사 꽃은 소개 안 하냐 이러시는데 소개해드려야죠. 여론조사 꽃은 제가 김어준 씨한테 직접 들었는데 15,000명 이상씩을 항상 그렇죠. 한답니다. 가장 근데 정확한 지금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돈 거의 없다고 자기 돈 부은 거 벌은 거 여기다 다 썼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러면서 도와줘야겠네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15% 이상씩 차이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자기네 여론조사 꽃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5월 5일 그 연휴 황금 연휴 라인에 여조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 여조 돌린 데는 자기네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이 결과 선고한 이후에 여조를 보고서 이 재판부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조가 너무 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나와서 특히 이제 대법원이나 이 사법부에 안 좋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 보고 전격적으로 5월 7일 날 서울고등법원의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거는 여론조사 꽃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국민들이 분노와 분통을 그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법부가 자기들이 판단하면 사실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고 조희대가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된통 국민으로부터 네. 제대로 회초리를 맞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상한 여론조사는 또 있습니다. 뭐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여론조사도 지지율 10%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네.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느낌이 와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문항도 확인하고 네. 이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입니다. 범죄죠, 범죄. 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이 두 분이 얘기했죠. 맞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니 네. 그 편향된 거 잘못된 거 자꾸 그래프 오래 띄웠으면 꽃을 소개해달라. 예. 자꾸 그러셔가지고 수치만 제가 말씀 간단하게 네, 드릴게요. 네, 네. 자 17일부터 20일까지 어제까지 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꽃 이재명 52.3, 김문수 거기는 35.1, 항상 50% 넘어요. 이준석 네. 9. 꽤 많이 났어 이준석. 이렇게 15,000명 샘플로 와, 진행된 조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내가 그때 대선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잘해서 그렇다. 18일날 나의 토론이 먹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24일에 또 대선 후보자들 토론이 또 있어서 그거 지나고 나면 난 또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